안녕하세요. 역사를 살아온 박사입니다. 오늘은 임칙서라는 사람이 아편전쟁을 이야기한 인물입니다만은 이분이 상당히 청나라에 중요한 일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임칙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당시 임칙서는 당시 청나라 고유 권력 가운데 드물게 청렴하고 유명했던 인물이라고 합니다. 청나라에 들어오는 영국의 아편 밀수를 강력하게 단속하며 명성을 늘렸습니다. 그의 아편에 대한 강정체가 본격적으로 청나라의 몰락을 유발시킨 제1차 아편 전쟁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속죄로 심을려서 그런 청나라 기강을 어떻게든 유지하고자 하였으나 충실해서 현재까지도 높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임칙서라는 이름은 그가 태어날 때 복권 수무사 시찰 중이던 서사정이 포고를 펴서 임칙서의 집에 피난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서사정을 본받으라는 의미에서 지어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1911년 신해혁명 이전에 사망하긴 했지만 그런데 임제시라고도 표기하는 서작도 있습니다. 임칙서는 1785년 8월 31일 복고선 후관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 빈이는 과거 시험에 도전 혜택할 실패 시고에서 학도를 가르치는 교사 선생을 하였습니다. 과거 합격에는 꿈을 아들이 대신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는 4살 때부터 서술을 보내고 입시까지 직접 가르치는 등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결과 임칙서는 13세 부시의 수석을 합격하고 다음 해에는 수재가 되었습니다. 이후 오봉서원에서 공부하면서 경제학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경제학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1805년에는 항시에 합격하여서 거인이 되었으며 이해에 결혼하였습니다. 다음 해에는 과거의 최종 시험인 회시의 응시에서 낙방하고 과거 시험과 강사는 노릇을 동시에 변경하다가 무예의 강의 서기 목군 순무의 망려 생활을 전전하였습니다. 이후 1811년 해워제 시행시 합격하여 진사가 되었습니다. 이후 한림에서 들어가 한림 박사 10년간 근무하였습니다. 이때 그는 동남 지역의 생활과 한림에서 볼 수 있는 정보들로 인하여 창조가 실태에 간다는 사실을 알고 내정 개혁안을 기초하는 한편 과거제 실험관을 써 있으면서 실학의 재능을 가진 인재들을 등용하기 노력하였습니다. 실학자 공자진과 교류하였습니다. 1820년부터 1838년까지 양절 문사, 강소 안찰사, 섬사 안찰사, 하남 포정사, 강정 포정사, 강소 선무, 호강 총독 등의 관직을 역임했으며 농촌 복귀에 힘쓰는 한편 백성들을 괴롭히는 탕골 우레들을 징치하는 등의 활약을 펼쳤습니다. 포청천에 빗대어서 임청천이라는 소리가 들어줄 정도였습니다. 그야말로 청명이 중의 청명이었습니다. 한편 강소한 찰서로 제입하는 시기에 임칙서는 이미 만연하고 있던 아편의 이제 폐해를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관에서 건전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그의 형 인미강의 중국 과거제의 최고 학위인 진사담과는 그 일을 짧은 시기에 시대가 인지라 집안의 기대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편에 중독되어 젊은 나이에 죽고 말았습니다. 더욱 아편을 중요시할 수밖에 없었다 합니다. 당시 청나라 조정에서 아편을 막기 어려운지 현실적으로 아편을 국산하면서 가격을 올리고 점진적으로 근절하자는 주장과 강력히 단속하게 근절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었습니다. 도광절의 임칙서가 아편을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받고 호조적으로 파항을 돌렸습니다. 1838년 12월 도광절의 임칙서를 훔쳐 대신 인으로 임명해 아편 밀수를 금지한 일을 맡겼습니다. 임칙서는 광동성에 도착하기 전부터 공부를 벌여 마약성 60명을
체포하고 영국 상인들에게 아편 무역을 중단하는 것과 밀매하다가 적발될 경우 자산을 몰사하고 목을 자르겠다고 서약서를 제출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이때 영국 마약상들은 임칙서가 뇌물을 받기 위해 시호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의한표를 물수를 위해 뇌물을 바친 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임칙서는 어지간한 청란의 관련은 차원이 달랐습니다. 결국 호되게 당한 뒤 아편 1,300원을 내놓았습니다. 임칙서는 영국 마약상들이 숨긴 아편이 2만 상자가 넘는 걸 알고 숨겨둔 아편들 모두 내놓으라고 명령했습니다. 그것이 통하지 않자 영국인들이 거주하는 지역을 봉쇄하여 물자 이동을 단속하게 하였습니다. 결국 굶어 죽을 위기까지 놓이게 된 마약상들은 항복하고 아편 2만 상자 이상을 내놓았습니다. 임칙서는 곧바로 폐기할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보통 이 아편들이 소락됐다고 알려져 있으나 사실은 좀 다릅니다. 사전에 소량을 불태워 본 결과 원래 양의 약 4분의 1 정도가 불타지 않고 녹아서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뒤 아편을 완전히 못쓰게 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섞어보니 여러 가지 석회와 소금이 야가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임칙서는 해변에 임시 연못을 만드는 작업을 20일 동안 하였습니다. 거기에 바닷물을 끌어들인 뒤에 잘게 자란 아편 덩어리와 석회를 같이 녹인 다음 마지막에는 바다 쪽으로 숨을 열어 이 혼합 물들을 바다로 흘려버렸습니다. 석회가 물과 반응하면서 열이 발생하는 과정에서 연기가 났습니다. 그것을 보고 태우는 걸 작가가 간 것 같습니다. 호문에서 이루어졌다 하여 이 사건을 호문 소염이라고 합니다. 이를 동아시아의 보스턴 차 사건이라고 평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에 하가 머리끝까지 있는 영국 마약상들은 영국 정부에 소연하였습니다. 이것이 아편 전쟁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마약 팔아먹으려고 전쟁 거른다는 것은 그야말로 적반하장 그 자체였습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강제로 몰수를 당해도 할 말이 없을 지경인데 임칙서는 심지어 아편 한 상자의 차 5구지나 보상까지 지워주었습니다. 아편과 차의 시세에 따라서는 영국 마약상 쪽이 손해를 봤을 수도 있지만 온란을 치면 마약 사범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뒤 마약을 몰수하여 폐기하였습니다. 비상식적이라고 느낄 정도로 너무나 관대한 제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 영국이 빅토리아 여왕에게 보낸 편지가 유명합니다. 만약 다른 나라에서 온 외국인들이 영국의 아편을 가져와 영국인들이 아편을 표도록 부추긴다면 여왕께서도 크게 분노하시며 이를 제어하고자 하는 방법을 찾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결국 아편 전쟁이 터졌습니다. 임칙서는 일찌감치 광저우 역시 식인들과 서양 선교단을 차병해 서양 군사학에 대한 지식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유럽의 대부와 상선을 서두르고 추가적인 징기석과 민병대까지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미리 준비를 했던 임칙서의 방어 병력은 영국 군함이 광저우로 들어오는 것을 막아낼 수 있었습니다. 본격적으로 아편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있었던 해전에서는 청단한 해군이 피하였습니다. 이후 임칙서는 광주에 사용해서 구면 해안포와 하공수를 깎아서 요시로 만들었고 아편 전쟁을 치러 본격적으로 파견된 영국 함대도 이를 보고서 광주 공작을 포기했습니다. 대신 영국 해군은 함대를 텐지로 복장시켰고 위에 조정에서는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는 죄를 물어 임칙서를 힘하고 결국 청나라는 전쟁에서 패하고 맙니다. 파직당의 임칙선 유배진이 신장 입구리에서 농지 계획을 추진하는 한편 남아하는 러시아 제국의 외부 간파하고 영국은 경제 이등언어계 문제가 없다. 영토를 탐내는 러시아가 문제다. 나는 늙었지만 너희들은 그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였습니다. 실제로 러시아는 청나라 영토였던 연해주를 비롯한 위만주를 영국이 가져갔습니다. 오늘날 카자흐스탄 동부 지역인
이리 지역도 가져갔고 몽골이 독립을 적극 후원해 유성국가시켰습니다. 아무튼 이런 임칙서의 주장은 자정당 등에게 영향을 끼쳐 소위 시해반파를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1845년에 이배가 풀었는데 삼서순무 옹기청독을 얘기하다가 1849년에 관직에서 물러나 언도를 하였습니다. 이듬해 1850년 태평천군날에 일어나자 다시 흠차대시로 임방비에 말을 진압하게 됐습니다. 임지로 가던 지역에 병사하였다고 합니다. 흠차대시에서 파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정을 엄하기는커녕 족보의 장래를 걱정했던 대단히 청렴한 인물로 오늘까지도 평가받고 있습니다. 중국 주령지전 총리가 존경하는 인물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아편전쟁의 영향으로 광서 신년 때부터 꾸준히 마약 단속을 강요한 결과 오늘날에도 중국은 마약 관련 기초들은 대단히 무겁다고 합니다. 세계사 교과서는 대충 어떤 사람들한테는 막연한 청단한 권리로 주제도 모르고 영국의 싸움을 걸어 아편 전쟁의 발달을 만든 어느 정도의 지급을 받고 있습니다. 성서의 내용과 아편 전쟁의 경과 과정을 읽어보면 청나라 후반 권리들 중에서도 보게 되는 정도로 계획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를 양보 운동의 사상적 토대를 만든 개화파의 시조로 평가하기도 합니다. 아편을 적개하는 명분은 분명했습니다. 아편 정도로 방치하면 국가의 망정이 될 것이라고 사회를 좀먹게 하는데 청나라 후반에는 청나라 권리들이 부패하고 썩어서 내용만 준다면 권리들이 아편 대처를 제대로 하지 못한 데 비해 임직서처럼 강하게 아편을 제껴놓은 것은 그 시대에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제1차 아편 전쟁 항목을 읽지만 이 전쟁을 영국이 명분없이 일으킨 전쟁을 임직서기의 잘못을 묻는 것은 부당합니다. 그가 시대의 한계를 벗어나지는 못했다거나 또는 국제정세에 해박하지 못해 전쟁 와중에 오판을 저질렀던 점은 지적할 수 있겠지만 임직서의 같은 충직한 권리들이 제한이 없었다는 청나라는 아편의 장관에 일찍이 망했을 것입니다. 최악의 경우에 태평천국 운동 같은 한족들이 반란이 성공하거나 이로부터 늦은 만주족이 주도하는 액성행위에 일어나 청나라의 멸망이 실제보다 더욱 앞당기를 졌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사형에 대한 지식이 그리 많은 편은 아니어서 영국의 절강성은 크기가 크니 강물을 타고 대륙으로 들어오지는 못할 테니 성을 끼고 버티면 단단한 막판을 하였습니다. 기본적으로 대단히 강단이 높고 유능한 공무 스타일이었는데 제1차 아편 전쟁 당시 기록만 읽어봐도 살해를 저지른 영국인들이 영국법 운운하며 살인범인들을 거절하였습니다. 직접 들어와서 범죄까지 끝마쳐 놨던 영국 법전을 그 면제라도 드리지 못하셨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가 강제에 부임하자마자 일이 영자신문, 영국법, 국제법 등을 중국을 번역해 놓는 것이었습니다. 아편 전쟁에 선박이 되는 천비해전에서 국제적인 문제를 만들지 않기 위해 아편 뺏긴 영국 강선이 아편과 무관한 영국 상선을 포기한 자국 해군을 동원해 제재하였고 그 과정에서 자국 해군에게 빈약하다는 것을 알자 즉시 미국 상인과 접촉에 사용대표 300명을 조달하였습니다. 이 조치는 상당히 효과적이었습니다. 실제 아편 전쟁 초기 광저우로 몰려왔던 영국군은 그가 설치해놓은 광저우의 진지를 공격을 언도로 내지 못하였습니다. 감속 4천만을 견제용으로 남겨둔 채 그대로 우회해서 텐진으로 들어간 것을 선택할 정도였습니다. 비록 영국군이 국경지대를 헤집고 다니는 것을 막지는 못했지만 그의 조치가 효과적이었다는 것은 증명된 일입니다. 이상 청나라 말 충신 임칙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임칙서가 국제정세계에 좀 밝았더라면 진즉
아편 전쟁을 했기 전에 좀 국방력을 강하게 하였으면 아편 전쟁에도 지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역시 국제 정세가 어두워서 대원군이 조선을 망하게 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임직선 그래도 열심히 충신으로서 할 일을 다 한 것 같습니다. 이상 이야기를 마치고자 합니다. 항시 부족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